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지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안전과 사고에 관한 이슈들이 연일 뜨거운 요즘입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기본으로 안전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죠.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서 안전관리는 필수 요소가 될 텐데요. 하지만 안전인력의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로 진통도 예상됩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부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돼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 환경 변화가 필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장에서 일단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시면요. 올해 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산재 사망자는 42명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줄긴 했죠. 하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로서는 안전을 위해 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시점인 겁니다. 그런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동안 이제 상당수 기업들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현장 관리자를 두거나 또 외부 용역업체에 관련 업무를 맡겨왔던 게 현실입니다. 네. 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로는 전담 조직이나 사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경력자 채용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귀한 몸이 된 안전관리자 모시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안전 관련된 그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특히 500인 이상 사업장이나 시공능력 평가 200위권 내 건설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하고요. 또 30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전보건 전담 인력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이렇다 보니 안전관리자 채용 중인 건설사와 제조업, 또 유통업계도 발벗고 나선 상황입니다. 채용 포털에 보면 안전관리자 채용 공고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확 늘다 보니까 공급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연봉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안전관리자들의 연봉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가량 올리면서 인력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안전관리자들의 이직도 활발합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안전관리자 대부분을 공사기관에만 업무를 맡기는 계약직으로 채용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처우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는 안전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에게 교육비와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용한다고 나섰습니다. 네, 이렇게 안전관리자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는 건 충분히 환영할 만한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업장, 특히나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형편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안전관리 전문가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요. 절반 이상은 안전관리 인력 채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인건비 상승이 1위였고요. 인력 공급 부족, 그리고 대기업과 공기업으로의 이탈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취업 시장에서는 안전 관련 전문가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관심 종목이 됐습니다. 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노동 관련 이슈가 주목을 받으면서 전문 자격증을 따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응시자는 4만 1,70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올해도 비슷합니다. 특히 산업안전기사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 자격 중 안전과 관련한 대표 종목으로 꼽히는데요. 때문에 가장 많은 수험자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안전관리자 직군 관심 갖는 분들 많은 만큼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안전관리자로 취업을 하려면 다양한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네. 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은 대학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거나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미리미리 취득해서 취업 시 가산점을 노려보거나 연봉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요즘 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 트렌드 알고 계시죠? 그쵸. 이 신입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경험
하나 정도는 있어야 신입사원으로 또 채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안전과 관련한 정책 분야에서는 신입 직원보다는 아무래도 경력이 많은 인력을 채용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지원하면 어려움이 크실 수도 있습니다. 네. 꼭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이 지났는데 잘 자리 잡고 있는지도 짚어봐야 될 시점이겠죠.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대다수 기업이 이제 안전관리자 채용을 늘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법조항의 모호함을 이용해서 벌써부터 면피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예컨대 안전 담당 임원 자리를 만들어서 사고가 나면 사주나 대표 대신에 처벌받는 이른바 총알바지, 바지사장 이렇게 세워놓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런 꼼수를 막아야 되는 것 또한 또 다른 또 숙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런 그렇습니다. 걸 하지 말라고 만든 게 중대재해처벌법인데 또 여기에서 또 피해가려고 하는 사업장이 나오니까 참 답답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유예됐지만 2024년부터는 또 적용 대상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법안 시행 이후에 이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가운데 지난 2월 중순까지만 보면요.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사고는 9건뿐입니다. 26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요. 사망자 42명의 60%가 넘는 2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매년 산재 사망 사고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인데요. 2년의 유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정부와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안전관리자 확충으로 산업재해를 줄여서 노동자도 경영자도 더 안전해지는 현장이 꾸려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최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